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어문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시집도 한 2권 냈어요. 제가 이제 영문학 박사기도 하지만 시집을 2권 냈고 이제 세 번째 책도 이제 쓸 만큼의 분량은 좀 있는데 좀 지나서 이제 3집은 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 쓰는 게 시를 쓰라고 하면 되게 시를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힘들죠. 예. 시 쓰기가 이게 뭐 일기도 아니고 시를 어떻게 쓰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는 그 어떤 상황을 쓸 때 모든 걸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써야 돼요. 그렇죠. 함축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약간은 비유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 시들을 좀 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아버지의 술잔이라는 제가 시를 좀 썼어요. 예전에 이제 시를 썼는데 이 시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엄청 실패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저 시골에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50대 정도 돼서 서울에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유아용품 이런 걸 좀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어디 가서 이제 이야기하면 당신 입만 아프니까 가라고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바로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러다가 이제 거기 예전에 베비라라든가 이런 데 있었잖아요. 유명한 유아용품점. 예. 그런데 직접 간 거예요. 그냥 예약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게 있다. 기저귀, 손수건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지금 뚝심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걸 뚫었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성장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근데 이제 사업 항상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뭐 약간 사기를 또 당한 거예요. 어떤 그 돈이 좀 있다 싶으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사기를 좀 당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이 끝나고 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전에 어디 자기 그 일하는 회사에 있으니까 민감 하나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민감 하나 띄워달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띄워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까지 이제 막 제 집까지 압류당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2002년에 박사를 받았는데 2003년에 그래갖고 스트레스도 많이 좀 받기도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그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그 이제 진단을 했더니 벌써 간암 말기 뭐 이렇게 정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술을 워낙 좋아했어요. 이제 가다가 그냥 전봇대 위에서 잠자고 막 그랬어. 전봇대에다가 옷 걸어놓고 막 참 그랬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참 아버지가 그래도 참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음식도 잘 만드시고 막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자상한 면도 좀 있었는데 근데 또 저희 어머님이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55세? 제가 저는 이제 대학원 한 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새 어머니를 좀 얻고 했는데 뭐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간암 뭐 이런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집도 하나 샀었는데 그분한테 결국은 쫓아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형 집에 있다가 이제 결국은 한 몇 개월 안 있었죠. 그래갖고 용인에 그 샘물 호스피스 있잖아요. 거기에 좀 가시다가 좀 돌아가셨어요. 이제 뭐 이게 더 이야기를 하면 긴데 요약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썼는데 이제 시라는 게 어떤 거를 건지를 뭐 이게 시는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시 한 3편 정도를 좀 가지고 올리면 안 되나요? 이제 올릴 거예요. 올릴 겁니다. 올릴 건데 이제 지금 그 아버지의 술잔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시가 지금 몇 년이냐 3, 6, 9, 12행 정도 딱 됐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연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게 연이고요. 하나가 행입니다. 행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를 이렇게 썼는데 보세요. 이 아버지의 술잔이라고 제가 한번 시를 써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 잘 읽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술잔 겨울밤에 향 피우고 술잔을 따른다.
호스피스 병동은 차갑게 누워 계신 아버지의 죽음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목까지 전이된 거대한 암세포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육체의 감옥. 나에게 연신 다리를 주무르라는 아버지. 먼저 죽은 아내가 한복 입고 곁에 있다고. 다리에 힘이 없어 함께 갈 수 없다며 이승의 마지막 커피를 드시고 눈을 감으셨다. 기다리는 아내 손잡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달그락 소리와 함께 비워지는 술잔들. 영혼의 움직임인 양 향연기가 날아간다. 이렇게 제가 12행으로 압축해서 썼습니다. 뭐 이거 쓰려면 뭐 끝도 없이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수필도 쓴 게 있어요. 수필이 이제 마지막 외출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뭐 올려드릴 수 올려. 그러니까 마지막 외출이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승에서의 마지막 외출이라고 썼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뻔한 거야. 이게 너무 이게 작품이 그래서 이승에서를 빼고 마지막 외출이라는 그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원래 돌아가시기 여러분도 부모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는 막 갑자기 왕성해져요. 그래가지고 막 휠체어도 차고 저 여동생도 오고 막 그래서 있다가 결국 그 다음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밤에 향을 피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점을 보면 제가 시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 예. 이게 현재 시점인 거예요. 현재 시점. 겨울밤에 향 피우고 술잔을 따른다. 이 아버지 제삿날 제가 술잔을 따른 거예요. 원래 술잔을 따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점으로 간 거예요. 요게 과거 시점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이제 이걸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요. 좀 더 유식한 말로는 역순행적 구성.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은 차갑게 누워 계신 아버지의 죽음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시를 쓰라고 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버지는 차갑게 누워 계셨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죽음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아마 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면 시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병동이 어떻게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시라는 것은 이런 걸 화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류법. 그러니까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사물인데 사람처럼 표현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육사의 광야에 보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 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립니까? 달릴 수가 있어요. 달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은 차갑게 누워 계신 아버지의 죽음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버지를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지켜봤다는 거고요. 목까지 전이된 거대한 암세포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육체의 감옥. 이것도 이 육체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유법이에요. 육체 이꼴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유법이라고 하는 건 시를 쓸 때 은유법을 많이 써야 돼.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건 알죠. 김동명 시인의 그 호수에 보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를 저오 이런 게 나오거든요. A는 B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뭡니까? 그게 은유법인데 B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은유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뭐 소유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뭐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의가 이해가십니까? 의라는 게 뭐뭐라는 이라는 뜻이 있다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육체라는 감옥이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 보면 그 캐플리 정원 2막 2장에 보면 줄리엣이 있는 정원에 로미오가 가잖아요. 그건 알죠? 네. 막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올라가니까 그 로미오에게 줄리엣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몰라요? How did you overpulse this wall? 어떻게 당신은 이 담장을 뛰어넘었나요? 이렇게 이야기. 근데 웃기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6살밖에 안 된 애들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당신은 이 담장을 뛰어넘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상대방이야 남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상대방 남자면 어떻게 당신은 이 담장을 뛰어넘었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럼 셰익스피어가 아니죠.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저는 이 너무나 멋있는 I overpulsed this wall with love's light wings.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원문을 읽어보면 저희는 이제 영문학을 하면 원문을 막 다 읽어야 돼요. 우리말로 읽질 않아요.
love's light wing이라는 건 직역을 하면 사랑의 가벼운 날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 동격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감옥이라는 것도 동격이에요. 육체 이꼴 감옥인데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었어. 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었나요? 그러면 사랑의 힘으로 뛰어넘었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이 아무리 시를 잘 써도 근데 셰익스피어는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완전 뻥이죠. 어떻게 사랑이라는 날개를 달고 뛰어넘습니까? 근데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이 육체 이꼴 감옥이라는 게 동격입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육체의 감옥에 쓴 거고요. 나에게 연신 다리를 주무르라나.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제가 경험을 했던 건데 아버지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나? 그 정말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간암 거의 말기다 보니까 그래서 다리를 막 이렇게 진짜 뼈밖에 없어. 다리를만 이렇게 주무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먼저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는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뇌출혈. 저 군대 있을 때 그래갖고 이제 저는 임종도 못 봤어요. 그냥 돌아가셨더라고요. 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먼저 죽은 아내가 한복 입고 곁에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 시라고 해서 시 속에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를 봤는데 너무 뜬구름 것만 쓰면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스토리 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엄마가, 아버지가 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승의 마지막 커피를 드시고 눈을 감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커피를 그때 타드렸는데 그걸 드시고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계속 주무시다가 이제 그 막내 여동생 내외가 왔을 때 잠깐 이제 막 이렇게 또 이야기 좀 하시다가 갑자기 또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기다리는 아내 손 잡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형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현재형으로 갔다가 맞죠? 다시 과거로 갔죠. 과거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현재형이 두 줄이. 달그락 소리와 함께 비워진 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 뭐 달그락 소리와 술잔이 비워집니까? 현실적으로 비워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달그락 소리와 함께 비워지는 술잔들, 영혼의 움직임인 양 향연기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향연기가 이렇게 향을 피우면 날아가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움직임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문법적으로 하면 의존명사라고. 의존명사. 그러니까 뭐뭐인 것처럼, 그렇죠? 겉대 수줄 바양 척체 듣등 대로만큼 족족. 여기 의존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은 쓰일 수가 없어. 양이라는 게 동물 양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만 쓰일 수 없는데 다른 단어에 붙여져서 뭐 가는 족족, 뭐 가는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영혼의 움직임인 것처럼 향연기가 날아간다. 그래서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플래시백 수법이라고 그래요. 플래시, 빛이란 뜻이죠. 백, 그게 다시 옛날로 갔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백투더 퓨처도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 그 영화거든요. 이 시도 마찬가지로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 그런 이제 시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쓸 때는 제가 이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시적인 표현. 호스피스 병동이 뭐 지켜보고 있었다라든가 또 목까지 전이된 거대한 암세포가 육체의 감옥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A꼴 B죠. 예. 암세포는 이게 A고 육체의 감옥이 B잖아요.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은 거고요. 육체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만 해도 또 이게 은유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유법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알아두실 거는 뭐냐면 시라는 것은 시를 쓸 때는 너무 막 뭐뭐 했다 이렇게 그 서술어로만 써버리면 시가 맛이 없어요. 시의 맛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명사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돼. 이해가십니까? 여기 따른다, 뭐 있었다 이렇게 했지만 뭐 감으셨다 이런 건 했지만 여기 보면 암세포는 감옥, 아버지 이거 다 여기 이제 감옥이나 아버지 명사고 이거는 이제 주격주어, 주격조사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없다며 이런 며 같은 건 연결어미죠. 이런 그 연결어미와 이런 것들을 같이 쓰고요. 시를 쓸 때는
하나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를 쓸 때는 제목도 한편의 시다. 제목도.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의 술잔이라는 걸 제가 썼어요. 그러면 시 속에 아버지의 술잔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술잔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버지의 술잔이 연속으로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제목도 한편의 시기 때문에 요거는 둘 다 쓰는 건 안 좋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는 너무 길게 쓰지 마라. 그리고 시는 하나를 쓸 때 막 사행을 막 같이 안 끝나. 시가 막 읽다가 안 끝나. 그럼 막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야 세 줄, 길어야 세 줄. 뭐 네 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막 이게 막 1행부터 만약에 12행까지가 안 끊어져. 그러면 숨 못 쉬겠죠. 숨 막혀서 잘못하면 이거 뭡니까? 흉부압박 거상법 이런 거 CPR 해야 돼. CPR.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술잔이고 제가 이제 한 3편을 좀 가져왔는데요. 요거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이제 쓴 내용이죠. 아버지. 이건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쓴 거예요. 요거. 이 VR 안경을 들여다보다라는 시인데, 원래 이제 VR이란 건 벌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제가 밑에 썼지만, 가상현실이에요. 벌추얼 리얼리티. 밑에 보이죠? 예. 벌추얼 리얼리티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반찬가게에 들러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잡채를 어머님이 되게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옛날의 과거를 회상을 하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상병 진급 휴가를 받고 집으로 갔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이제 가족 사진을 좀 찍고 싶은 거예요, 가족 사진이.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이, 사진 잘 나왔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뭐 소대장이 집에 무슨 일 없냐고 막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소대장한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아프고 그런 거를. 저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애들 여동생들한 둘이 있었는데 이야기 엄마 어디냐니까 뭐 그냥 어디 딴 데 나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제가 그 전날에 보니까 제가 막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동굴 속으로 막 제가 예지몽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는 마지막 외출이라는 스필에다가 써놨어요. 막 돌아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아침에 딱 깼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딱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청원 휴가를 받아서 제가 집으로 갔는데 벌써 이제 어머님은 정말 거의 시신이 되셨더라고요. 55세에.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쓴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쓸 때 이제 시를 쓸 때는 보세요. 오랜만에 반찬 가게를 들렀다. 이렇게 일단 어떤 스토리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을 써야 돼요. 육하 원칙을 갔어요. 근데 잡채에서 어머니 얼굴이 아른거렸다. 어머니가 찬물에 헹군 탱탱한 당면에 돼지고기와 야채를 버무리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각종 야채인데 뭐 거기에 호박 오이 뭐 당근 이거를 버무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 쓸 때는 간단하게 써야 돼. 각종 야채를 이래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돼지고기 뭐 소고기 뭐 참기름 뭐 깨 이런 걸 이러면 이 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몇 세트를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여러분 뭐 이 잡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잡채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님은 좀 잡채를 참 잘 만드셨어. 그리고 나서 이게 현재형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올 때 25살 제가 대학 때 저 거의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고.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갔는데. 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이제 암기하는 걸 되게 단순한 암기를 잘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저희 영문학과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원어로 60행 이상 쓰시오. 이게 시험이에요. 이거 어떤 애들은 못 쓰니까 그거를 이제 막 다 써놓고 이제 학과장 도장 몰래 이제 찍어 놓은 거야. 근데 학과장님 그거 알고 그걸 다시 복사를 한 거야. 갱지 옛날 노란색 갱지 있잖아요. 시험 문제. 그걸 복사를 해오니까 한 줄도 못 쓰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60편 다 썼죠. 저는 단순한 암기를 되게 잘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상병 진급 휴가를 받고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그냥 빨리 달려갔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빛의 속도로. 이런 시에서는 좀 이런 표현을 집어넣어야 돼요. 갑자기 가족 사진을 함께 찍고 싶었다. 귀대한 날 아침 어머니가 잡채를, 이거 보세요. 잡채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잡채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게 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잡채를 쓴 거예요. 며칠 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가족 사진이 잘 나왔다고 하셨다. 다음날 새벽 굴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명사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 무조건 다 명사적으로만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표현, 요 시에서는 제가 명사로만 쓰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줄 한 줄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침 전화 선동.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세요. 이 부고,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 들렸다를 전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쓴 거예요. 전화선 너머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는. 그래서 즐거웠던 가족 사진이 영경 사진이 되어버렸다. 쓴 거고요. 여기 이제 과거형이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온 겁니다. 현재로 와서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멈춘 후 음식을 꺼냈다. 잡채의 뜨거운 온기 위에 어머니의 얼굴이 포개어진다.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잡채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VR 안경이었다. 그러니까 이 잡채를 이제 에서 그 전자레인지에서 작동을 멈추는데 그 온기가 있잖아요. 온기가 잡채 보면 막 그것이 포개어진다. 이게 이제 오버랩이라고 하거든요. 오버랩. 한 화면에 또 다른 것이 겹치는 걸 시나리오 용어로 오버랩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애가 풀밭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막 어린 시절로 가. 그런 거 오버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 VR 안경이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은유법을 쓴 거죠. 잡채 이꼴 VR 안경이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VR 안경을 들여다보다라는 말 제가 쓰지는 않았죠. 물론 VR 안경이었다는 썼지만 VR 안경을 들여다보다라고 제가 시를 썼지만 그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여러분이 쓸 때는 그런 그 표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를 쓰실 때는 그런 어떤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이 시집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시라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이 시는 말놀이시예요. 말놀이시. 저는 이제 말놀이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장난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시라기보다 이 말놀이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가지고 제가 쓴 내용의 시인데 보세요. 중년이 되어도 아이들인 초등학교 친구. 이거 아이들이 게으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게으른인데 그 중년이 되어도 아이들인 초등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란 말 의미하고 게으른이라는 의미를 같이 쓴 거예요. 아시겠죠? 영어로. 성수역. 예. 이거를 하실 때 네. 이렇게 올릴까요? 이렇게 휴대폰 하듯이 예. 이렇게 크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기 예. 좋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 이렇게 휴대폰 하듯이. 예. 노트북이 좋아서. 네, 저 어디로 갔지 이거? 잠깐만. 하나 이렇게 쭉 예. 일단 읽으실 때 알겠습니다. 보기 좋. 괜찮아요. 어때? 재밌습니까? 시는? 네. 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중년이 되어도 이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넘어가 버리네. 안 되겠네. 괜찮아 밥잘 예. 아 그래요? 넘어가. 오케이 흥미되면 예. 오케이. 그러니까 중년이 되어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인 초등학교 친구들이 성수역의 커피숍에서 원래 여러분 성수역이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맞죠? 구이 뭐 건대 있고 다음에 성수역인데 근데 성수역이 왜 커피가 뜨냐면 신성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수역이 이 신성한 물로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커피를 마치고 고기 뷔페에서 송년이 시작됐다. 뭐 뷔페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에셋을 키웠는데 자산이 되었다고 자랑한 나이.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에셋이거든요. 미래 에셋 증권 들어보셨죠? 미래 에셋. 예. 그 에셋이라는 게 애를 셋을 키우는 것이에요. 자산. 그런 뜻이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 제가 읽을 수는 없고 그렇게 말놀이를 가지고도 시를 쓸 수 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놀이 시를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행성 이야기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는 상상의 시예요. 상상시.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는 상상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왕이 46억 년 동안 지구에 빛을 줬다. 50억 년 1월 1일 그가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왕의 주치의인 수성 박사가 그의 체온을 쟀다. 평소에 그의 체온이 7,000도이고 내부 체온이 1,500만 도인데 오늘은 5,000도 이하로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상을 가지고 시를 쓸 수 있다는. 이걸 여러분이 뭐 하면 통계도 따집니까? 따지는 게 아니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쓰다가 이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상상의 시를 쓸 수 있다. 시를 쓸 때.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그 시를 쓸 때는 그러니까 지식도 좀 여러분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생을 낙지라는 시를 제가 썼는데 인생을 낙지 이건 뭐냐면 이 낙지가 끓는데 낙지 있죠. 낙지 좋아하시잖아요. 예. 낙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쓴 시예요. 냄비에 불이 켜지고 낙지가 끓고 있지. 냄비를 바라보는 내 마음도 끓고 있지. 낙지가 우정을 낙지 이런 식으로 이 낙지라는 걸 똑같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말놀이 시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쓸 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제가 이 시들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된소리 공화국이라는 것도 이제 지금 아마 저만 이런 걸 썼을 거예요. 된소리 공화국 우리나라가 이 뭐 소주를 쇠주를 부르고 세련을 세련으로 부르고 되게 많죠. 이 우리나라가 보면 뭐 꽈대라고 하고 쭈꾸미인데 쭈꾸미라고 하고 사모님을 사모님이라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쓴 시고요. 이것도 이제 약간 말놀이로 쓴 거고 이제 요 몰래 다가온 가을이라는 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 몰래 다가온 가을은 3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해서 이 가을이라는 걸 여러분 보세요. 시를 좀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판가름하는 게 뭐냐면 자 사물을 그대로 쓰면 좀 못 쓰는 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 가을이 다가와서 여러분 뭐 시 쓰라면 어떻게 써요? 가을 쓰라고 하면 가을이 다가왔는데 나뭇잎은 하나둘 떨어지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노란 은행잎을 밟고 가는데 기분이 뭐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가을이 그리고 요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시를 쓸 때요 여러분 절대로 가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가을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을은 누구나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을이냐 몰래 다가온 가을이다. 그래서 이 몰래 다가온 가을을 저는 어떻게 썼냐면 3인칭 은유 심상법으로 해서 그녀로 표현한 거예요.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가을을 누구로 표현했다고요? 그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을 이제 보세요. 자, 영혼만 발자국이 이건 좀 누가 좀 읽어주실 수 있나? 어디 어떤 거요? 영혼만 발자국이 영혼만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발자국 소리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은행잎들이 수놓은 옐로우 카페 뒤에 흔적 없는 그대와 흔적을 남기는 내가 만났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이 시간. 당신을 만나는 시간은 고작 1년 중에 단 3개월뿐. 구청에 사는 나는 구름 위로 걷는 느낌입니다. 창가에 있어서 당신을 몰래 만나는 스릴이 좋습니다. 당신의 손길에 눈을 감습니다. 눈 한 번 감았다 더니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또 어디로 갔어? 여기 이제는 3개월 때 돌아오고 이제는 당신과 서서히 이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풍은 우리의 이별을 슬퍼하지만 붉은 눈물은 남몰래 훔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잠수교 속으로 점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내년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당신을 만날 것이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첫눈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이제 몰래 다가온 가을은 이게 지금 당신이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2인칭 은유 심상법이에요. 2인칭 은유 심상.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몰래 다가온 여기 당신이라고 써진 거 있죠. 이걸 전부 다 몰래 다가온 가을로 바꾸시면 돼. 당신이라고 써진 거를 이해가요? 그러니까 영혼만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발자국이 없죠. 예. 영혼은 발자국이 없어요. 이게 이 영혼이 발자국이 없습니다. 이옥봉이라고 하는 여류 시인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이옥봉이라는 여류 시인의 그 한시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한 여인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근래 안부군요. 요즘 당신의 안부가 어떻습니까? 월도 사창 첩한다. 달이 이 비단 창에 비치니 저는 한이 많습니다. 약사 몽혼 행유적. 만약에 그
영혼에게 발자국이 있다면 문전 성로 반성사 그대 문 앞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너무나 사랑을 하는데 실제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어설프게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을 해서 갔어요. 영혼에 발자국이 없잖아. 발자국이 없는데 어떻게 그대 문 앞 돌길이 모래가 됩니까? 말도 안 돼. 발자국이 있어도 모래가 되기 힘들잖아요. 뻥인데 원래 뻥은 멋있는 거예요. 과장. 어쨌든 영혼만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고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몰래 다가온 가을이라고 그랬죠? 발자국 소리. 가을이라는 단어가 발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행잎들이 수놓은 옐로우 카페디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단풍나무를 가지고. 그렇죠? 흔적 없는 그대여 흔적을 남기는 내가 만났습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시간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몰래 다가온 가을이죠? 만나는 시간은 고작 1년 중 3개월. 9층에 사는 나는 구름 위를 걷는 느낌. 이거는 영어에서 이제 I'm on cloud 9이 나는 정말 9번째 층 위에 구름 위에 있다. 나는 기분이 아주 좋다는 거거든요. 창가에 서서 당신을 몰래 만나는 스릴이 좋습니다. 당신 몰래 다가온 가을의 손길에 눈을 감습니다. 눈 한번 감았다 뜨니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몰래 다가온 가을과 이별할 시간이 되었어요. 단풍은 우리의 이별을 슬퍼하는지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써야 돼. 어떻게 단풍이 눈물을 남몰래 훔칩니까? 붉은 눈물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몰래 다가온 가을이 잠수교 속으로 몸을 숨기고 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쓴 거죠. 점점 이 가을이 멀리 가는 것을 이렇게 쓴 거고요. 내년에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것이라고 하늘에 내리는 첫눈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게 무슨 은유심상법이라고요? 네? 2인칭 은유심상법. 그러니까 이 가을을 당신으로 본 겁니다. 가을을 당신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를 쓸 때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이 쓰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짧은 내용으로 쓴 시인데 디카시에서 이제 시를 쓰는 일이란.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쓰잖아요. 시를 쓰는 게 뭐냐? 이렇게 제가 짧게 5줄로 쓴 거예요. 시를 쓰는 건 뭐냐? 이미지의 실들로 배틀을 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를 막 만든다는 거. 이걸 이미지의 실. 이것도 은유법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동격. 여러분 이미지를 막 떠올려서 배틀을 짜는 거야. 상징이라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기 의라는 건 다 동격이에요. 상징이라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 아세요? 섬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딱 2줄인데. 몰라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섬에 가고 싶다 하면 시가 될까요? 안 돼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으니까 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건 3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진짜 섬도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도 되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우리가 님의 침묵,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야기할 때 님은 사랑하는 님도 되고 절대자도 되고 조국도 되는 거예요. 맞죠? 한용운의 님이라고 할 때 님도. 그러니까 다 의미가 가지고 있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라는 성산문의 시조가 있는데 그 수양산은 2가지잖아. 진짜 중국의 수양산도 있고 수양대군도 있거든요. 수양대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굶주려 죽어도 나는 이 수양대군이 있는 곳에 그 채소는 전혀 먹지 않겠다.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그게 누구의 땅에 났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징의 옷을 입고 비유의 분을 바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비유가 많아야 돼요. 아까 은유, 지규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고요. 생각으로 둘러싸인 운문의 집에서. 그러니까 시는 산문이 아니고 운문이잖아요. 물론 이제 산문시도 있긴 하지만 운문의 집에서 펜으로 된 배낭을 메고 출동하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시 쓰는 것을 아주 짧게 이렇게 5행의 시를 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의미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지래퍼의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시가 노래가 되는 그런 노래, 힙합 노래 있지, 힙합 노래. 그런 것처럼 제가 쓴 거예요. 뭐 북치기, 박치기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뭐 제가 이제 시화돼서 이렇게 쓴 시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가 있고요. 이런 거 이제 들국화 단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들국화를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T.S. 엘리어트가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상징하고 비슷한데 내가 봐요.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난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떤 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들국화나 고무장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까도 제가 잡채 이야기했죠. 잡채를 가지고 어머니를 떠올려. 이런 게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갑자기 10월이 되니까 어머니가 생각난다. 이렇게 쓰면 이게 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월에 가평의 아침고요 수목원에 들렸다. 여러분 이제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고요 수목원은 가보셨죠? 근데 아침고요 수목원이라고 하는 게 왜 아침고요 수목원인지 아세요? 아침이니까 고요해서 아침고요 수목원이에요. 몰라요. 이게 뭐냐면 조선수목원이에요. 조선수목원. 그러니까 아침 조자에 고요할 선자예요. 여러분 조용한 아침의 나라 들어보셨어요? 예, 예. 조용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 그게 원래 조선을 그렇게 쓴 거예요. 조용한 아침에 아침 조자에 고요할 선자라니까 실제로 조용한 아침에 그래서 조선수목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아침고요 수목원을 쓴 거예요. 모르게. 그래서 아침고요 수목원에 가면 조선시대 정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들국화 전시회가 열렸고 이제 흰색과 분홍색 원피스에 브로치를 들국화들이 이제 들국화들이 라인 댄스 저희도 이제 라인 댄스 배우지만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라인 댄스 배워요. 아니 저는 배우진 않는 저는 잘 못 추는데 라인 댄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 뭐 하여튼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은 못 하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장미의 손은 제가 이제 이 시집의 제목입니다. 장미의 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장미가 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이 장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시가 장미의 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5월에 행운이 찾아왔는데 이제 고양시에 가면 세계 꽃박람회가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 고양시를 제가 이제 고양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꽃무늬 옷을 입고 사열을 받고 갔는데 이 모델들, 이 꽃들 다 모델로 표현한 거예요. 색깔의 옷을 입고. 그래서 핫플레이스인 판타지 정원으로 갔는데 멀리서 봐도 가까이 아름다운 여인. 이게 장미가 장거리 미인이잖아요. 멀리 볼 때 아름다워. 하여튼 그래서 장미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제가 그 제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장미를 보면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한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가볍게 악수만 했는데 내 손에 피가 맺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 장미를 실제로 만진다고 하면 가시가 있잖아요. 예. 그녀의 고운 손에는 삶의 시련들이 알알이 박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가 이제 고난 이거하고 연결시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끝나고 궁을 나오는데 그녀가 내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다. 5월의 따뜻함 속에서 그녀가 내 손에 남긴 꽃의 향기가 구찌 블룸 향수보다 향기롭다 해서 그런 장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시집인데 여기 보면 장미 장미.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제 이게 AI 요즘은 참 좋은 게 이게 AI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출판사에서. 그래서 여기 장미가 있고 손이 보이죠? 예예. 장미. 장미의 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뭐 장미의 손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신앙을 믿은 지가 좀 됐어요. 여기 그 최균 원장님이 이제 전도하셔가지고 갔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기독교 또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열심히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개미의 조론 이력서 요즘 조론 되게 많이 하잖아. 조론. 그러니까 조론을 사람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미를 갖고 이것도 아마 이런 제목도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 개미 부부가 살았다. 그들은 지하 단칸방에서 살며 땀 흘려 수레를 끌었다. 그들은 한때는 거대한 나무 밑에 여러 채의 흙빌딩 이걸 그냥 뭐 63빌딩이라면 안 되잖아. 흙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어. 그렇죠. 이게 재밌죠 이게. 그런데 어느 날 남편 개미가 자기에게 투자하면 돈을 이거 좀 못하네. 돈을 10배로 불려준다는 배짱이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 그럴 수 있죠. 네. 돈 많이 벌면 꼭 누가 사기치잖아. 예. 남편 개미는 20년 동안 열심히 모아둔 일용한 양식을 진짜 이 남편이 문제야. 배짱이 모두 배짱이에게 줬다. 배짱이는 개미의 양식을 나뭇잎 배에 싣고 야반 도주했다. 지금 재밌죠? 이거 제가 만든 거야. 나뭇잎 배에다 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나뭇잎 배에다 싣고 갈 수 있겠어요? 이건 그냥 시예요.
흙빌딩을 사느라 개미은행에서 대출받은 개미 부부의 빌딩에 순식간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내 개미가 남편 개미에게 당분간 서로 떨어져 지내자고 했다. 몇 달 후 아내 개미가 남편 개미에게 결혼을 선언했어. 아내 개미는 처음에는 혼자서 흙빌딩의 지하에서 사글세를 내고 살았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았다. 남편 개미도 처음에 친구의 집에서 사글세 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이 남편이 그가 전에 살던 흙빌딩보다 더 큰 콘크리트 빌딩을 구입했어. 와. 어느 날 아내 개미는 심한 감기에 걸렸고 수소문 끝에 남편 개미가 아내 개미가 사는 곳을 찾아서 서로 이제 떨어져 버렸으니까 거기에 사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아내 개미가 의식이 점점 혼미해지고 있었어. 남편 개미가 아내 개미를 업고 빌딩에 이제 온 거예요. 최고 실력의 개미 주치의가 그녀를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고 의식을 회복한 아내 개미의 손가락에 사랑해라고 하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줬다. 아내 개미는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의 이야기죠. 당연히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개미를 가지고 이렇게 아마 개미의 조론 이력서 같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쓸 때는 여러분 맨날 시 쓰라고 하면 대부분 서정시만 써요. 아 가을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서정시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상상의 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쓰시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건망증과 치매도 보여줘. 아 이것도 보여줘요? 예. 너무나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건망증과 치매 사이는 이제 이것도 하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제 친구들과 마시고 들어왔는데 아내 얼굴이 이제 뭐 광채가 나요. 술 마시니까 술 마시고 보면 아내 얼굴이 예뻐 보이잖아, 그렇죠? 나한테는 잘 안 예뻐 보이는데 그래서 건망증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이 그거대요. 술 마시고 마누라 얼굴이 예뻐 보이면 건망증이고 항상 마누라 얼굴이 예뻐 보이면 치매래. 예, 건망증 환자죠. 그래서 다음 날은 저녁에 일찍 집에 돌아왔다. 아내가 거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장미향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하여튼 은혼식이 가까워지는데도 그녀가 점점 예쁘다. 원래 시는 이렇게 뭐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 이거 선상 낚시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이제 고성의 그 바다 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있었는데 제가 배멀미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아, 저는 배만 타면 그냥 누워버려. 그래서 나는 투명 날개를 달고 무리를 날고 있다. 배는 낚시 포인트에서 종박하며 너울 따라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배가 이제 그러니까 완전 바이킹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몸 밖으로 이탈 중이다. 여러분 멀미 해보셨죠? 예. 배가 몸 밖으로 이탈 중인 거예요. 그래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선장은 흐르는 너울에 몸을 맡기고 낚싯대를 던졌다. 씨알 좋은 월척 두 마리가 배 위로 올라 배를 뒤집으며 펄떡거렸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라는 게, 자 보세요. 시라는 걸 제가 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면 이건 그냥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밑에 나의 삶과 같은 이야기를 좀 써놔야 돼요. 시라는 거. 여기까지만 쓰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인생의 파도를 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법. 나는 지금 고난의 파도를 넘어 월척을 잡기 위해 사투 중이다. 이렇게 쓰면 좀 더 있어 보이죠? 예. 시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를 써놓고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나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시는 또 백신이라는 시는 어떤 시냐면 제가 실제로 여러분 신문 있죠, 신문. 예. 신문을 가지고 이렇게 쫙 찢어버려요, 신문을. 딱 찢어가지고 찢으면 나는 그러니까 나 자랐고 군산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들만 실제로 있는 거야.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찢으면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앞에 뒤에를 다 제가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이런 시도 있어요. 이런 시 처음 보셨죠? 예. 그러니까 앞에 뒤에를 제가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동주 날다 이건 서정시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윤동주를 싫어하시는 분 없죠? 예. 윤동주 동주 날다라는 시를 썼는데 이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윤동주 문학관이 있어요. 마을버스를 탔는데 이번 정류장은 이것도 이제 시적으로 쓴 거예요. 붉은 노을이 마스코트인 자문입니다. 여러분 자문이라는 게 붉을자자에 노을자자인 거 아셨어요? 자문이라는 게 붉은 노을이라는 이문세 노래도 있죠. 예.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세상 너뿐이야 뭐 이런 노래 있는데 예. 설렘 한가득 안고 그를 인터뷰하러. 여러분 설레임이라는 거 잘못된 표현인 거 아세요? 설렘이 맞는 거예요. 그 노사연 노래 바램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 바람이에요. 바람이
바람 부는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란다는 것도 바람이에요. 근데 바람이라고 쓴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많습니다. 그의 집 맞은편에는 맑은 구름이 액자 밖에 산수화로 펼쳐져 있다. 되게 시각적으로 썼죠. 액자 속에 청운도서관이 병풍으로 여러분 그 윤동주 문학관의 맞은편에 청운도서관이 있어요.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윤동주를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우물에 비친 얼굴을 보며 원고지의 마음을 담백하게 써내려간 사나이. 이건 다 제가 사나이라는 거 붙였습니다.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사나이. 윤동주의 시 중에 부끄러운 그 시라는 게 있어요. 부끄러운 시. 그러니까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윤동주가 일본의 이제 동지사대 영문과를 가면서 유학을 했는데 방석 6개를 딱 하면 살 수 있는 공간. 실제로 그것보다 크겠죠. 근데 그걸 육첩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라고 내가 했지만 내가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시를 쓰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윤동주가 이제 고문을 받을 때 이 부끄러운 그 쉽게 쓰여진 시죠.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속에 보면 약간 독립투사의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불로초를 먹지 않아도 20대의 피부를 유지하는 사나이. 백양로길에 난 소나무 기념비 앞에서 불멸의 독수리가. 이건 이제 연세대학교 가면 백양관 있잖아요. 그걸 쓴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썼고, 이제 제가 한 시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50분 다 되니까. 이제 이런 시들도 있고, 제가 이제 그 기독교를 좀 믿으면서 기독교와 관련된 시들을 제가 이제 많이 썼어요. 이제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되게 뭐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편만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가 이제 이 시집 중에 제가 이제 시간 40편 정도에 이제 썼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시 믿음의 걸음마라는 시를 보이십니까? 네.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처음으로 교회에서 맞이한 2024년 송구 영신 예배.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의 진심 어린 기도. 치유의 천사 라파엘이 은나파를 불고 있다. 뭐 실제로 라파엘 은나파를 부는 게 보이진 않죠. 이삭은 우물을 파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고 했고, 나도 우물을 파서 그 이름을 유레카라고 명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사야 뭐 그 창세기에 나오는 뭐 그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저도 이게 참 좋아하는 말인데, 내 성령의 바닷속에 사랑 품은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다. 이 성령의 바다라고 제가 이제 이것도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썼고요. 사랑 품은 하나님 임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요 표현은 망원경을 통해서는 천리가 보이지만 기도를 통해서는 천국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는 정말 천리를 볼 수 있잖아요. 아주 먼 곳을 볼 수가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좀 라인이 비슷해서 또 제가 쓴 것도 있고요. 천리하고 천국의 천자가 똑같고 리하고 국이 이제 똑같죠.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제가 뭐 다 설명하려면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영어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이건 2집일 뿐이에요. 제가 1집 시도 여기 1집 시집은 안 가져왔어요. 지금 안 가져왔는데 날 새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라는 것은 말씀 원자의 절사자예요. 그래서 이 절에 가면 풍경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음악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멋지게 한번 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